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 지역에서 생존하고 타격하고 기타 부여된 특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복이 수위가 될 각오로 100%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시크릿 유용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나혜주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헐리우드 영화 중에 람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람보의 주인공이 어느 부대 출신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부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 영화 중에 또 쉬리가 있죠. 네. 쉬리 주인공은 출신이 어딘지 아시나요? 쉬리 같은 경우는 정보기관 요원 아닌가요? 바로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저희가 서 있는 이곳에 있습니다. 람보의 주인공은 미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 출신이고요. 네. 쉬리의 주인공은 특전사 중의 특전사라 불리는 우리 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임대대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쓰고 있는 검은 베레가 네. 특전사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곳에 최강의 전사가 있어서 그런지 공기만으로도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특수부대라는 존재 자체가 밀리터리 시크릿을 대표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보신 화면이 우리 특전사가 대테러 진압 훈련을 하는 장면인데요. 특전사는 실전과 똑같은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어떤 세계의 특수부대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최강의 전사. 오늘은요, 육군 특수부대 특수전사령부 특전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군사강국 미국의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와 특수부대 지휘부 소속의 델타포스, 현대적인 특수부대의 모태가 된 영국의 공수특전단 SAS, 나토를 위협하기 위해 창설된 러시아 연방보안국 소속 특수부대 스페치나츠, 전 세계를 장악한 강한 군의 역사를 만들어온 탑세키리급 주요 특수부대, 그 가운데 대한민국 육군 특수부대 특수전사령부가 당당히 자리하고 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사나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열정과 기백, 용맹과 단결의 강군 검은 베레. 우리나라 특전사의 경우는 각종 대간첩 수행 임무라든지 기타 국가 중요 행사,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특전사가 계속 규모면이나 임무면에서 지금까지 확대 발전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국제평화유지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가 PKO나 다국적군 활동을 하면서 이 특전사에서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예부대 델타포스와 상호 교환 훈련을 실시하는 등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특전사의 역사는 그 출발부터 외국의 특수부대에 뒤지지 않는다. 1950년대 후반 6.25 전쟁에서 유격전을 수행한 부대와 특수임무를 수행한 일부 부대를 규합해 제1전투단을 모태로 탄생한 특전사. 1969년 지금의 용산터에 정식 창설됐지만 이미 우리 군 최초의 공수교육, 특수전교육, 스키훈련 등 한국군 최초라는 선두주자로의 소임을 다하고 있었다. 이후 나라의 위기와 역사를 함께하며 12회에 이르는 대간첩 작전에 투입돼 공포의 부대 검은 베레의 명성을 날렸고, 근접하기 어려운 높은 벽을 허물기 위해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 국민에게 다가갔으며 동티모르, 이라크, 레바논, UAE 등 세계인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출동하는 평화유지군 역시 특전사 요원이 주축이 됐다. 국내외 위기 현장 선봉엔 언제나 대한민국 특전사가 있었던 것. 임무가 임무이니만큼 특전사의 장비와 무기는 일반 군보다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각 임무에 맞는 고성능 최신형 전투복으로 1차 무장을 하고
고성능 무기로 적을 향한다. 일반 보병 부대와 달리 특전요원 1인에게 여러 종류의 화기가 편제되는데 임무의 특성상 소형화, 경량화, 편리성을 염두에 둔 다양한 무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하고 위험천만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의 전투요원이 되어야 한다. 특전사 신조에서 볼 수 있듯이 일기당천, 그리고 안 되면 대교하라, 이런 신조는 결국 부대 생활을 하는 동안도 강한 정신력과 그 체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마다 5 내지 10km 실시되는 매우 빠른 속도의 구보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 혹한기에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혹한 속에서도 그러한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의지와 그 체력이 구비돼야만 특전 요원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 기상에서의 침투에 이어 정보전, 교란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전 요원 그 자신이 또 하나의 무기가 된다. 부사관 이상 간부급으로 구성된 특전사는 강건한 체력을 바탕으로 화기, 폭파, 정보작전 등 군사 주특기에 대한 심화 교육을 거친다. 점차 복잡해지는 현대 특수전 상황에서 전쟁의 각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는 실전에서 앞설 수 없는 법. 이렇게 체력과 전문 지식, 무기, 장비에서 최고를 갖춘 최정예 부대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특수부대 특전사인 것이다. 세계의 주요 육군 특수부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우리 특전사, 자랑스럽습니다. 네. 임무 수행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을 그야말로 인간 병기입니다. 특전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더 많아집니다. 오늘 궁금증을 해결해 줄 분을 모셨습니다. 전 특수전사령부 작전처장 강찬옥 대령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의 특수부대들을 보면 주로 영국의 SAS라든지 미국의 그린베리라든지 육군에서 주로 창설이 됐습니다. 세계 특수부대들은 어떻게 주로 창설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특수부대들은 그 전쟁과 그 역사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날과 같은 현대적 의미의 특수부대들은 항공기의 발달과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네. 1941년 창설된 영국의 SAS와 같은 공수특전부대들이 독일군 후방에 깊숙이 침투하여 적의 후방 교란과 중요한 목표를 파괴하고 요인을 구출하는 등 전방작전에 큰 기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베리나 델타포스, 레인저와 같은 부대들이 창설되었는데요. 특히 1952년에 창설된 그린베리는 한국전에도 참전한 바가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검은 베레의 전사죠. 우리 특수전사령부가 어떻게 창설됐습니까? 6.25 전쟁 직후에 국가적인 각종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 우리나라도 적진 후방 지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그런 특수부대를 필요로 함에 따라서 6.25 때 활동했던 유격대원들을 우리가 함께 모아서 제1전투단이라고 하는 부대를 1958년 4월 1일 날 창설하게 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훈련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오키나와에 위치하고 있던 미 제1특전단에서 공수훈련과 특수전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1960년대 제주도와 흑산도, 또 울진 삼척지구에 침투했던 북한 무장공비를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969년 8월 18일부로 1특전단이 이제 1공수여단으로 1공수특전여단으로 이제 명칭이 변경되면서 2개의 유격여단이 보태져서 오늘날의 특수전사령부가 창설되게 되었습니다. 대령님, 우리 특전사가 전쟁 시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중요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특전사의 주요 임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전시에는 적 후방 지역에 침투해서 정찰 감시라든지 또 특수작전을 통해서 우리 야전군 작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전승을 보장하는 것이고, 평시에는 적 침투 대비작전과 국지도발 시 대비작전을 시작이 되고, 대테러 작전, 또 재난구조작전, 또 해외 파병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화면에서 보니까 해외 파병에 주로 특전사가 투입되던데 이유가 있나요? 특전사는 간부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부대입니다. 따라서 선발 기준과 교육 과정부터 다르고 책임감과 정신력,
강인한 체력은 기본입니다. 강한 훈련, 전리행군, 그리고 산악급복 훈련, 해상 훈련, 또 전천후 전술에 가까운 각종 주특기 훈련을 통해서 전투 프로로 육성되게 되고, 이러한 특전사 요원들은 해외에 나가서 각종 민사작전이나 또 수행하게 되는 특수작전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그런 부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강의 특수부대인 델타포스와 연합훈련도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네시아라든지 세계 여러 나라의 특수부대들이 우리 특전사 와서 이제 교육을 받기도 할 정도로 세계적인 이제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런 단시간 내에 높은 수준에 올라설 수 있게 된 비결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특전사의 전투력 수준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우리가 훈련 수준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기타 선진국으로부터 훈련을 배워왔지만 네.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훈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델타포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특수부대들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기타 여러 나라에서 연합훈련을 하고자 희망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특전사가 되려면 아무래도 강한 훈련이 필요하겠죠. 소문만으로도 무시무시한 훈련 장면 함께 보시죠. 고도의 훈련 과정을 거치는 특전사. 뛰어난 개인의 자질과 강인함으로 특전 여원은 또 하나의 무기가 된다. 이미 발군의 체력을 가진 이들이지만 강도 높은 특공무술과 고공강화, 해상침투 등의 훈련을 통해 더욱 강한 전사로 거듭난다. 적진에 침투하기 위한 첫 단계 고공강화 훈련. 특전사가 일반 군과 차별되는 훈련이기도 하다. 헬기 오르는 순간 생존은 고스란히 대원 개개인의 목. 고도 4,000피트 상공.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표정엔 임무 완수에 대한 결의가 서려 있다. 매년 최소 4번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고공강화 훈련. 시속 130km의 헬기 속도와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강풍까지 계산해 한치 오차도 없이 낙하 지점에 내려앉아야 한다. 특전사 주요 임무 중 하나인 대테러전에 대한 사격 훈련. 발포 명령이 떨어지자 흔들림 없이 표적을 명중시키는 높은 적중률. 대테러 작전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부대. 이들에겐 모든 훈련이 실전이다. 세계 최정예 특수부대원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장비와 무기를 갖춘 이들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를 가슴에 새긴 일당백 요원들. 얼굴 노출조차 꺼릴 정도로 베일에 쌓인 최정예 부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국 특수부대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헬기 강화로 침투 작전이 시작된 영하 30도의 깊은 산. 특전사의 설안지 훈련은 여타 부대의 동계 훈련에 비해 힘들고 고되기로 유명하다. 30kg의 최신 군장을 메고 완전 무장한 특전 요원들. 알파인 혹은 고로제스키를 이용해 눈 높인 험난한 산악 지형을 신속히 이동한다. 우리 특전사는 간부 위주로 구성된 최종의 특전부대로 혹한의 전장 상황에서도 완벽한 임무 수행이 가능토록 정기 전술 능력을 수단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가장 위험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복, 은거지 구축, 적지역 정찰 감시 등의 전술훈련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다. 강추위를 녹이는 집중력으로 수행하는 다음 작전은 적의 주요 지역 폭파. 훈련은 언제나 실전과 같다. 폭파 준비 완료. 폭파 준비 완료. 해체 준비 완료. 소규모로 작전을 수행하는 특전사는 폭파, 화기, 의무, 정보작전, 통신 등의 주특기를 모두 갖춘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체다. 고립무원 속의 고독한 전사들.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부대가 되기 위해 위험천만한 훈련도 마다하지 않는다.
심상치 않은 기온이 감도는 일촉즉발 상황. 건물 안 인질이 실제 사람이라면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인질은 구하고 적은 생포 또는 사살하라. 신중함과 신속함이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 연막탄이 터지고 본격 작전 수행. 한치 오차도 없는 적을 향한 사격. 총성이 가득한 공간엔 숨막히는 시간이 흐른다. 강한 전사 특전사. 이들은 1년 365일 작전 수행 중이다. 앞서 보신 훈련 장면을 통해서 우리 특전사 요원들이 최강의 특수부대원으로 거듭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 강 대령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특전사는 유사시에 적 후방이 침투해서 정찰 및 감시, 주시설 파괴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특전사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둬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특전사 장병들은 유사시 고립몬의 적 후방 지역에서 극한의 기상과 또 산악지형 등 험난한 그런 지형을 극복해 가면서 또 생존이라고 하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작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모든 주특기 훈련이나 비정규전과 특수전 임무 수행에 필요한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네, 또 궁금한 점이요. 북한의 특수부대입니다. 북한의 특수부대 하면은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11군단이 상당히 유명하죠. 북한의 육군 특수부대 현재와 병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북한 특수부대는 약 20만 명이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방군단에 그 경보병 사단을 편성하고 또 전방 사단에는 경보병 연대를 편성하는 등 특수전 부대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 특수부대가 열차 위를 뛰어가면서 훈련한 동영상이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북한 특수부대의 훈련 수준은 우리 특전사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북한 특수부대 그 열차 위에서 그 훈련하는 모습, 그걸 100% 믿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 특수부대 역시 유사시에 전시에는 땅굴이나 AN2기 또 산악지형 등을 이용하여 우리 후방적으로 침투해서 주요 목표 타격이라든지 요인 암살, 또 후방 교란 등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체력, 정신력, 그들 역시 각종 침투 및 타격에 필요한 훈련을 강화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 대령님은 이제 특전사 작전처장 그리고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장을 역임하셨는데요. 그동안 하신 작전 중에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전사 작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996년 9월 18일 제가 당시에 태백산 종주를 천리 행군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있었는데 그때 강릉에서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부대원들을 이끌고 식탄과 또 식량이 그렇게 충족하지 못했는데 부대원들과 일사불란하게 작전에 참가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우리 특전사가 외국의 어떤 특수부대나 아니면 국내 다른 특수부대와 비교해서 이것만은 세계 최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특수작전부대는 각 나라별로 고유한 임무가 있고 또 특성이 있고 또 비밀병기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대의 어떤 전투력을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우리 특전사의 장점은 선발 과정부터 남다른 우수성을 인정할 수 있겠고 또 장기간에 걸친 양성교육과 특수자격훈련 그리고 투철한 국가관과 정신력 그리고 강인한 체력을 갖춘 우수한 장병들로 육성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국력에 걸맞는 각종 그 경량화된 우수한 장비들이 보강이 되고 있고 또 IT 장비가 많이 지금 보강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특전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부대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강 대령님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특전사가 어떻게 단시간 내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강의 특수부대가 될 수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면 알수록 자부심이 더 커집니다. 대한민국 육군 출신으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강찬옥 대령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 사용된 세계의 무기를 재밌게 파헤쳐보는 밀리터리 X-파일. 이번 주에 파헤쳐볼 무기는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기관단총 K1의 전신 M3 기관단총. M3 기관단총은 1942년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생산된 기관단총으로 당시 미군의 주력 총기였던 고가의 톰슨 기관단총을 대체하기 위해 탄생된 총이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미군은 톰슨 기관단총을 사용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사용을 했는데요. 이 기관단총이 물론 성능은 우수했지만 좀 생산하기에 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산이 용이한 신형 기관단총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M3 기관단총입니다. 가격면에서 훨씬 저렴했고요. M3 기관단총은 좀 발사 속도가 느려서 사용자가 이제 총기를 이제 조정하는데 상당히 좀 장점이 있었죠. 가격 착하고 무게 가볍고 보기와 달리 튼튼하기까지 한 실속형 기관단총이 개발된 것은 당시 미군에겐 경사였으나 M3 기관단총은 고장이 잦았다. 하지만 실속만은 확실했기에 생산은 계속됐고 수많은 전쟁을 누빈 최고의 실속형 기관단총으로 자리매김했다. M3 기관단총이 우리나라 군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게 이제 1950년대 하반기부터인데요. 미군의 공여로 우리 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사용된 거는 이제 기갑부대에서 기갑 요원 전차나 이제 장갑차를 운용하는 운용병들이 이제 소지가 되는 개인 하기로 사용하게 되었고, M3 기관단총은 이후 우리 군 특수부대의 주력 총기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근데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총기들이 노후화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요. 반면에 이제 베트남 전쟁에 이제 우리 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미군의 M16 소총이 이제 특수부대에 도입되게 됩니다. 그러나 M16 소총은 M3 기관단총에 비해 총기의 길이가 너무 길었고요. 운용하는 많은 특수부대 요원들이 좀 불편하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특전사에서는 노후화된 M3를 대체할 새로운 기관단총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방과학연구소에 특전사 차기 주력 기관단총 생산을 요청한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최초의 한국형 기관단총 K1인 것이다. 미국에서 제작돼 수많은 전쟁을 겪은 후 대한민국 최초의 기관단총 K1의 전신이 된 M3 기관단총. 대한민국 장병들은 K1 기관단총을 통해 M3 기관단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한 나라의 국방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확인한 한 가지 사실은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프로페셔널 군인이 군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강인함으로 상징되는 특수부대 정신은 우리 군을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지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보통 의지로는 안 되겠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사나이 태어나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라는 신조를 가슴에 새기는 특전사의 불굴의 tö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최주 씨,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강인함의 상징인 우리 군의 또 다른 특수부대를 만날 기회가 준비되어 있죠? 강한 남자의 표본입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함께한 밀리터리 시크릿.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